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오늘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중에서 송파 하남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호선 오금역에서 쭉 이어져서 하남시청역까지 이어지는 3호선 연장 철도예요. 아무래도 3호선이 좀 핫한 지역을, 중요한 지역을 관통을 하다 보니까 이 지하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따라서 투자를 해두면 좋겠죠. 우선 3호선은 여기 이제 오금역까지 있잖아요. 오금역에서 경찰병원역, 가락시장역, 수서역, 일원역, 대청역 쭉 가서 강남을 관통을 하죠. 수서역 주변이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수서역을 통과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될 그런 곳입니다. 2020년 12월 말쯤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3호선이 예정이 된 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확실한 역사의 위치는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밀지구 그리고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교산지구 이쪽을 당연히 관통을 하면서 요 안에다가 지하철 역사를 지을 예정인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시켜야 될 테니까 이쪽으로 관통을 하게끔 만들겠죠. 이 기사에 따르면은 3호선을 경전철로 변경을 하겠다고 논란이 일었는데 다시 원안대로 추진을 하기로 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경전철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밀지구만 15,000세대고 교산지구만 한 32,000세대로 약 5만 세대가 많이 이용을 할 건데 3호선도 또 황금라인이잖아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이게 경전철로 감당이 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남까지도 이것 타고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될라나 싶은 거죠. 그래서 원한대로 갈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언제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교산지구가 들어서는 시점에 맞춰서 하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 라인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오금역이죠. 오금역이고 이쪽이 하남 가밀지구. 여기에 역사가 몇 개나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가밀지구 그리고 교산지구 따라서 움직이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가가지고 가밀지구를 통과를 하고 여기서 교산지구를 관통을 하면서 하남시청역까지 들어오는 3호선 연장이 될 듯합니다. 대충 예상컨대 오금동 이쪽에다가도 역을 하나 지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오금동이 송파인 듯 송파 아닌 송파 같은 곳, 약간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려면 녹색 버스를 타가지고 잠실역까지 와서 잠실역에서 2호선을 환승하는 코스로 많이들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 생겨가지고 뭐 3호선 바로 타고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이런 좀 교통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쭉 가서 가밀지구에 생길 듯 하고요. 그리고 교산지구에도 생기겠죠, 몇 개역이. 그리고 하남시청역까지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투자처로 봐야 되는 곳은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청약도 하지도 않았고 여기야 뭐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최대 수혜주는 하남시청역 여기 덕풍동 신장동 요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밀시티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자면 73제곱미터가 13억입니다. 네, 굉장하네요. 13억에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하남시청역 주변을 보자면 제가 이렇게 하남시청역 주변을 좀 봤는데 이쪽이 굉장히 좀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이쪽 주변에 따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쪽 주변을 봤더니 또 일종 주거지야. 일종 주거지다 보니까 재개발은 종상향을 하지 않는 한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거 보시면 동아 아파트라고 나홀로 아파트죠. 세대수가 55세대가 되는 나홀로 아파트인데도 매물이 나와 있는 게 4억 5천. 하남 쪽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 이쪽을 보시면 이쪽 지역이 2종 주거지예요. 이쪽 지역이 2종 주거지고 단독주택이 꽤 많아요. 단독주택이 꽤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이런 지역은 다 일종 주거지라서 조금 애매한데 이쪽 주변이 이종 주거지다 보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빨간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후도가 꽤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재개발이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니까 알죠, 저희 구독자분들. 맨날 하는 말. 제가 맨날 하는 말이요.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 효천 수리골 아파트를 보니까 4억 3천으로 나오네. 뭐야, 재건축 진행 중이야 여기? 진짜? 여기 재개발 안 하고 요것만 따로 재건축하나? 그게 아니면 여기 대웅 아트빌리지 이런 것들 3억 5천. 와, 엄청나구나. 엄청나. 연립빌라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겼냐? 이런 연립빌라 대웅 아트빌리지 단독 다가구 5억 1천, 단독 3억 9천, 단독 6억 5천, 단독 6억 8천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아파트는 많이 올랐으니까 요 주변에 낙후된 요쪽 일대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주변 일대 보시면은 진짜 정비가 필요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이런 식으로 정비가 필요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빌라들. 그래서 뭔가 돈 냄새 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데도 다 해줘야 될 것 같긴 해. 너무 좀 많이 낙후됐어. 이런 데 보면은 여기는 일종 주거지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하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여기 일종 주거지라서 뭐 시에서 맘먹고 종상향 시켜가지고 할라나?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일종 주거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종 주거지를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만 지금 이종 주거지고요. 이런 데가 일종 주거지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 이런 데는 3종 주거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상업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 주거지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조금 그렇지 않나? 아니면 뭐 이쪽을 종상향 시켜서 재개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들어간다면 이쪽 지역의 이종 주거지를 단독으로 사두는 거는 이제 정말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접근 방법. 과연 이게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죠.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하남시청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접근을 하려면 5호선을 타고 쭉 오다가 올림픽공원역에서 9호선을 타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종합운동장역에서 갈아타서 뭐 2호선 타고 쭉 가서 강남역까지 가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이게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와서 3호선 타고 쭉 가면 되잖아요.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호선이 완공이 된다. 당연히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남 교산지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랑 인접해 있는 하남 교산지구랑 인접해 있는 이쪽 동네가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이쪽 아파트들도 그렇겠네요. 좋아지겠네요. 같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남 교산지구가 다 완공이 돼야 되고 뭐 3호선 라인이 연장이 돼야 될 테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방송을 다 찍어놨는데 다른 게 좀 보여가지고 지금 다시 급하게 또 찍게 됐어요. 이쪽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이 움직이고 있나봐요. 여기 보니까 덕풍역 양우 내안에 요게 분양 예정이라고 떠서 좀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2년 전에 어떤가요? 분양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전화해봤더니 분양이 끝났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좀 예전부터 나왔었고 지역주택조합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여기 뭐 조감도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델하우스도 만들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7일에 분양 홍보관 개관 예정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보를 찾아봤더니 이종주거지 지역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지을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대충 요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쪽 지역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본다고 가정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샀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95%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5%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 95%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 95%의 사용권,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다 이제 흐지부지해지게 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끌어지고 추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양후 내한에 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하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95%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부지가 95% 안 됐다? 그러면 계속 버티는 거. 이거 너무 나쁜 의도인데?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알박기? 아니 어쨌든 내가 살면 되잖아 직접.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여기에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바라는 건 계속해서 보상을 좀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주택 조합한테는 안 좋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보상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재개발로 지정이 되거나,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